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조금 약한 비가 오더니 점심 이후부터서는 좀 굵은 비가 와가지고 지금 흙탕물이 강하게 지금 흘러가는 다리 밑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신 내용은 한 대 때리고 7대 얻어 터진 민주아이들 추태. 썸네일에서는 한 대 때리고 7대 얻어 터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평 고속도로는 주민투표가 정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리고 팩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나들목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인터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터체인지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나들목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터체인지, 지방 국도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에 들어가는 것을 나들목, I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평 지금 현재 그 군민들은 교통이 주말이면은 꽉 막혀가지고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그 수건 사업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장들이 오래전부터 머리를 감싸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어 설명 가운데 나들목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지방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곳을 인터체인지라고 그러고요.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런 데서 이제 그 고속도로를 교차해서 다른 고속도로로 가는 거를 이제 분기점이라고 그럽니다. 분기점. 그러니까 경부에서 호남 고속도로 교차를 하죠. 대전 서대전역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교차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부 고속도로에서 영동 고속도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잘 아는 신갈 분기점 혹은 호범 분기점이라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분기점은 JTC라고 해가지고 JCT라고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저 고속도로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가는 거를 분기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팩트 설명을 하면은, 2021년에는 정동균 그 양평 군수가 있을 때 그 하남시나 이런 데 하고 IC를 하나 만들어야 양평 그 시민들이, 양평 군민들이 고속도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를 하나 만들어서, 강화 IC를 만들어서 국도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은 서울까지 한 20분이면은, 빠르면 한 15분이면은 이렇게 양평에서 서울까지 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그 정동균 전 군수가 지금 현재 그 강상면 쪽으로 양서면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이란을 지금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IC를 만들 수 없으니까 강화 IC를 해가지고 L자로 꺾어서 지금 현재
양서면으로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그 어제자 조선일보에서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양서면으로 그러니까 강화 IC에서 L자로 꺾어서 양서면으로 들어가는 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정동균 군수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옛날 조상 때부터 살던 땅들이 많고 부인이 세 필지를 뭐 250평인가 258평인가를 부인이 세 필지를 이제 정동균 군수가 재직을 할 적에 그거를 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는 것이죠. 공직자들은 자기하고 이해가 관계되는 것은 자기가 있을 적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균 군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가는 거를 양서면으로 가는 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정동균 그 군수가 이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이제 제출을 했다고 그러죠. 제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광화면에 IC를 설치하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거기 김부겸이 땅도 좌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 전재수가 김부겸이 땅이 뭐 60평이라고 그랬는데 정혁진 변호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189평입니다. 그러니까 전재수는 60평이라고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표를 했습니다. 189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배가 되지 않습니까? 60평에 3배, 368.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김부겸이 땅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이제 선산이라고 그럽니다. 선산이고, 최은순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께서 시집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좌파 패널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자료도 얘기를 하지 않고 말로만 김건희 여사가 이쪽에 땅을 여기저기 사놨다고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가지고.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가 지금 현재 전부, 지금 현재 가짜뉴스로 돌아가니까. 이번에 사무총장한테도 이거는 정말로 국가의 수치죠. 국가의 수치. 응? 버릇없이 그냥 막 대들고, 좌파 개딸인지 소딸인지 그런 사람들하고 피켓 들고 말이지. 사무총장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그냥, 참 국가 추태죠. 예. 그래서 좌파들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양서면으로 하면은 팔당댐을 거쳐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팔당댐은 서울 시민이 먹는 물의 원수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리를 놓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환경평가에 부작용이 있답니다. 강서면으로 가는 것은 돈이 덜 들고, 그런데 IC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제안을 한 것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L자로 강화 IC에서 해가지고 L자를 해가지고 강서면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화면 IC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이가 6월 15일 날
전라북도 무슨 당원 무슨 그 교육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를 하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에 지금 접수를 했는데, 그 사이버 지금 현재 전담 부서로 이거를 옮겨가지고 이제 수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해창이도 세종 인근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인터체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터체인지 나들목은 땅값이 오를 수 있으나 분기점은 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길이 바꿔가기 때문에 절대 뭐 소음이나 많이 날 것이고 어떤 그 큰 돈이 이 땅값이 안 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쪽이나 이쪽이나 보면은 JCT, 근데 저쪽으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IC가 없는데 광화에서 L자로 해가지고 그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명답은 양평 고속도로는 군민 투표로 해서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민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안을 만들어서 이란에 찬성하냐 이안에 찬성하냐, 그러니까 이란을 원하는 사람은 이안에다가 도장을 찍고 이안을 원하는 사람은 이안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군민 투표로 해서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안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정동균이가 이란으로 광서면에 땅이 엄청 많답니다. 부인이 이제 산 것하고 보면은 옛날 조상대부터 날아온 땅. 그러면은 정동균 전 군수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고, 또 이안을 하면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부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민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민주당의 그 서울 부시장을 했던 김영주 전 부시장도 군민 투표를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는 이제 최병묵 대표도 하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란 이안을 가지고 군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은 군민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누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는 군민 투표를 해서 제1안, 2안 찬성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좌파의 전형적인 거짓 프레임, 조작의 달인들이죠. 조작의 달인들. 조작하고. 그리고 괴담 프레임을 만들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전선동에 능합니다. 시민단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 그 감성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대충 저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적에 김대중이하고 포크레인 앞에서 김영삼이가 불어넣었잖아요. 광우병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김규리 배우라고 하는 여자가 광우병 든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그 민주당의 경기 광주의 어떤 그 의원은 그랬잖아요. 후쿠시마 처리수를 먹느니 똥을 갖다가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에 그 의원실 앞으로 똥을 갖다 주자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할 적에 얼마나 한 8개월 동안은 나라를 저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거짓으로 전부 드러났죠. 그 다음에 성주 사드 문제도 지난번에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발표를 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재명이를 향해 달려가가지고 물으니까
다행이라고 이렇게 두 마디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시작을 해서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 김수미가 영화 대사에서 그랬잖아요. 이 자식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김희겸이 얘기했던 청담동 술 문제, 예? 사과도 지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희겸이 흑석동 선생이라고 말이죠. 예? 자기 친구 은행에 돈 이렇게 끌어다가 아주 비열하고 저열하고 이런 애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엊그제 방송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 3월 11일 날 그때 쓰나미가 와서 그 온전히 사고가 났을 적에 거기에서 300만 톤이 이렇게 해안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프스로 처리하지 않는 원액이 그렇게 흘러갔는데도 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결국 뭡니까? 내년 2024년 4월 10일 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뭔가 조금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저런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의 속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가지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난 것은 과학이냐 괴담이냐. 그러니까 민주당 아이들은 과학을 얘기하지 않고 괴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걸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후쿠시마 그 알프스로 처리수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가슴 사진 엑스레이를 찍든 뭘 찍든 다리를 찍든 말이죠. 그 방사선 엑스레이 찍는 데서 나오는 방사선이 열이라고 그러면은 후쿠시마 처리수는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런데도 얘들은 저기를 나와서 괴담으로 가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과학자가 안 나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그럴듯하게 감성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의 투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동의 그 문화장관이었던 히틀러 당시에 문화장관이었던 게벨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거짓말을 10번을 하면은 참말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은 전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종북 주사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을 빠는 이런 아이들은 전부 이런 가짜 뉴스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살라미 정신이라고 뭐 하나 들어주면은 또 그 다음 건 얘기하고 또 하고, 이런 애들은 살라미 전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살라미라고 하는 거는 이탈리아에서 바베큐에다 놓고 말이죠. 그 고기를 조금씩 썰어서 이렇게 먹는 거를 그 살라미 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들은 하나 주면은 그 다음 거 달라, 그 다음 거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고영태가 2016년 10월 19일 날 어디 갔다 오다가 태블릿 PC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손석희가 25일 날 저녁에 5일 날 저녁에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날인가요?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과를 하면 안 됩니다.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종용하는 새끼가 간자잖아요. 간자. 뭐 홍보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자입니다. 뿌락지입니다. 뿌락지. 그러니까 미국 CIA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간자가 둘이 있다. 이거 쳐내라. 쳐내지 못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이제 됐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가짜 뉴스는 지금 현재 후쿠시마 처리수가 거의 들어가니까 이제 양평 고속도로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 늘어지는데 이게 지금 2024년까지 그리고 지금 얘들이 지금 현재 뭡니까 의료 개통에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부를 뒤엎여서 혈안이 돼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무능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제가 그 방송을 3번을 했습니다만 윤석열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가 윤석열이를 모르고 있어요. 윤석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3대 개혁의 3대 실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노조개혁을 하고 교육개혁하고 금융개혁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실현하고 자유시장경제 실현하고 법치주의 실현하고 헌법가치 구현을 하는 이 3가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은 내년 2024년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짜뉴스로 괴담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 저렇게 선전선동으로 장난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 아까 얘기했듯이 성주사도 광우병 다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종북 좌파, 좌불폭세 아이들 정신 차려. 이제 너희들은 골로 가는 거야. 이제 골로 가는 거야. 너희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런 장난을 해도 넘어갈 국민 더 이상 없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회 동포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 국민이 하나로 단결을 해서 저 종북 좌파 좌불 폭세 아이들이 버리려고 하는, 와인버거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경찰이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극기 집회하는 것보다도 민노통 집회 쪽에 총을 쏴가지고 내전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로 단결을 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격려를 하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좌불 폭세가 일으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전복하고자 하는 이 악마 같은 나쁜 방법을 완전히 박멸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순국선열이 지킨 이 나라 대한민국, 호국영령이 지킨 이 나라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한 대 때리고 7대 얻어 터진 민주아이들 추태. 부제에서는 이렇게 했고 원제에서는 한 대 때리고 7대 얻어 터진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 투표가 정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